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존 로라는 사기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사기꾼 존 로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인물이 이 사기의 희생양이 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당신은 당신의 지능을 믿습니까? 만유인력을 발견한 인류 최고의 천재 아이작 뉴턴. 하지만 그는 주식 한 번 잘못 건드렸다가 현재 가치 1000억 원을 날리고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꿰뚫어 본 그가 대체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요? 답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탐욕에 있었습니다. 옆집 남자가 돈 벌었다는 소리에 눈이 뒤집혀 고점에 영끌을 했던 뉴턴. 300년 전 이 잔혹한 사기극은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식의 흐름, 뉴턴의 질투와 탐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부 우주의 신 인간의 늪에 빠지다. 여러분은 지능이 당신의 부를 결정한다고 믿으십니까? IQ가 높고 세상의 원리를 남들보다 먼저 깨우친다면 절대 돈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가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으며 미적분을 창시하고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현대 과학의 기초를 세운 남자. 우리는 그를 아이작 뉴턴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뉴턴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구실에만 박혀있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국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며 위조 집회범들을 교수대로 보내버린 냉혹한 초패국장이었고 영국의 경제 시스템을 설계한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60대의 노년에 접어들어 인생 최대의 파멸을 맞이합니다. 대체 무엇이 인류 최고의 천재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린 걸까요? 그를 파멸시킨 것은 수학 공식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겨진 계산 불가능한 괴물, 탐욕과 질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1720년의 영국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런던은 광기에 절어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구두닦기부터 왕실의 귀족들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 올리는 이름이 있었죠. 바로 남해회사입니다. 사람들은 이 회사의 주식만 사면 평생 일하지 않고도 전 세계의 금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광풍처럼 몰아쳤던 비트코인이나 밈 주식에 열광했던 그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죠. 우주의 중력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 미쳐버린 인간들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했던 뉴턴. 그렇게 뉴턴은 파멸의 덫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덫은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파산 직전에 국가가 설계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한 도박판이 짜여지고 있었죠. 제2부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투기장. 1720년의 런던. 겉으로는 화려한 대영 제국이었지만 그 속은 전쟁으로 인한 수십조 원의 빚으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국가라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 정부는 위험한 구원투수를 부릅니다. 그들이 바로 남해회사의 설립자들 존 블런트와 그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는 정부에 믿기 힘든 제안을 던집니다. 저나 영국의 모든 빚을 저희 회사가 가져가겠습니다. 대신 남미 대륙, 즉 남미와의 모든 무역 독점권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정부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골치 아픈 빚을 민간 회사가 떠안아 주겠다는데 그 대가로 준다는 독점권은 사실 영국 정부 소유도 아니었거든요. 당시 남미의 항구들은 영국의 척국인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지도 못할 권리를 주고 갚지도 못할 빚을 넘기는 국가와 사기꾼의 거대한 계약서가 작성된 겁니다. 이제 사기꾼들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수익이 전혀 없는 유령 회사인 남해회사의 주식을 사람들에게 비싸게 파는 것. 그들은 현대의 마케팅 전문가들도 울고 갈 정교한 환상을 팔기 시작합니다. 런던의 모든 커피하우스에 가짜 뉴스를 뿌렸죠. 남미에는 발에 차이는 게 금괴다. 원주민들은 영국산 약물을 포석과 바꿔준다. 스페인이 조만간 모든 항구를 개방하기로 비밀 협약을 맺었다. 물론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절망적인 시대를 구원해줄 한 방이 절실했으니까요. 블런트는 더 치밀했습니다. 주가가 흔들릴 것을 대비해 영국 정치인들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원들과 고위 관료들에게 남해회사의 주식을 공짜로 뿌린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차익만 챙겨가는 아주 은밀하고도 안전한 방식이었죠. 이제 영국의 법을 만드는 자들이 남해회사의 주가 조작단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부실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하고 법을 바꿔서 지원해주니 시민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기 어린 파티장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아이작 뉴턴이 입장합니다. 제3부 사기의 기술 어떻게 천재를 속였나? 1720년 초 남해회사의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뉴턴은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조폐국장으로서 쌓은 데이터와 수학적 통찰력으로 이 주식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죠. 뉴턴은 주당 128파운드에 샀던 주식이 175파운드가 되자 미련 없이 전량을 매도합니다.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단 몇 달 만에 거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뉴턴은 승자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거품은 반드시 터지기 마련이지. 하지만 여기서부터 뉴턴의 천재성이 도리어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식을 팔고 난 뒤에도 주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0, 500 그리고 800파운드. 주가는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이때 뉴턴의 마음을 흔든 건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질투였죠. 어제까지 자기 집마당을 쓸던 하인이 남의 회사 주식으로 떼돈을 벌어 비단 옷을 입고 나타나고 자기보다 훨씬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동료 학자들이 주식 대박으로 자기를 받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우주의 질서를 만든 천재가 무식한 놈들이 나보다 부자가 되는 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 즉 포모 증후군이 300년 전에 뉴턴을 덮쳤습니다. 주가는 이제 1000파운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뉴턴의 머릿속에선 수학 공식이 사라지고 탐욕의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산을 틀린 건가? 스페인과 정말 비밀 협약이 있는 걸까? 지금이라도 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저 멍청이들보다 가난해진다. 결국 1720년 6월 뉴턴은 인생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고점에서 이미 8배나 오른 주식을, 그것도 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 다시 사들인 겁니다. 사기꾼들은 뉴턴 같은 거물들까지 낚여들자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이른바 버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정부와 결탁해 허가받지 않은 다른 회사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해버린 겁니다. 시중의 모든 돈이 오직 남의 회사로만 쏠리게 만든 국가가 공인한 강제 매수령이었습니다. 뉴턴은 확신했습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주식인데 절대 망할 리 없다. 그는 전 재산을 넘어 가문의 자산까지 끌어모아 판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풍선이 가장 크게 부풀어 올랐을 때가 가장 날카로운 바늘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요. 제4부 거대한 폭주와 몰락. 1720년 8월 남의 회사의 주가는 1000파운드라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런던은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파티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기꾼들의 우두머리, 존 블런트를 포함한 내부자들이 몰래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회사는 실제 수익이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설계자들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왕이 주식을 팔았다거나 내부자들이 도망간다는 소문을 퍼뜨리자 견고해 보였던 환상의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이 되자 주가는 자유낙하를 시작합니다. 1000파운드였던 주가는 800, 500 그리고 200파운드까지 단 몇 주 만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런던의 주식 거래소 체인지 앨리는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까지 백만장자였던 귀족들이 길바닥에서 머리를 쥐어뜯었고 전 재산을 맡겼던 하녀들은 실성한 채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참했던 건 고점에서 전 재산을 쏟아붓고 정부만 믿었던 개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미들의 줄맨 앞줄에는 인류 최고의 천재 아이작 뉴턴이 서 있었습니다. 뉴턴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주의 중력은 어김없이 작동하는데 왜 주가는 자신의 계산을 비웃으며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매일 밤 서재에서 주가를 폭구할 공식을 만들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산은 눈 녹듯 사라졌고 현재 가치로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증발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인 뉴턴은 자신의 일기장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패배 선언을 남깁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미친 짓은 계산할 수 없었다. 거품이 터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영국 경제는 마비됐고 굶주린 시민들은 국회로 몰려가 사기꾼들을 죽이라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남의 회사의 일당들은 재산은 몰수되었고 어떤 이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인들의 뇌리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이후 100년 동안 영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될 정도였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신용과 거품의 무서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제5부 결론 및 통찰. 사건으로부터 3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회사 사건 이후 영국 정부는 이 난장판을 수습하기 위해 로버트 월폴이라는 인물을 등용해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인간의 탐욕 또한 더 은밀하고 거대하게 진화했습니다.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최근 전 세계를 광기로 몰아넣었던 가상자산 열풍까지. 우리는 여전히 존 로가 설계하고 뉴턴이 무릎 꿇었던 그 거대한 도박판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턴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수학적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뒤처지기 싫다는 공포와 쉽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오만이 어떻게 이성을 마비시키는지 말이죠. 뉴턴은 죽을 때까지 남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고 자신의 일기장에서 관련 기록을 지우려 했었습니다. 인류 최강의 지능도 질투라는 감정 앞에서는 한낱개미 투자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본인조차 인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을 멀게 하는 대박 종목이 있습니까?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코인으로,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뉴턴은 천체의 궤적을 계산하며 우주의 질서를 찾아냈지만 인간의 광기에는 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안심할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나락으로 밀어버립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화려한 숫자가 진짜 부인지 아니면 당신을 파멸로 이끌 정교한 환상인지 이제는 스스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식의 흐름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든 그 종이의 정체를 잊지 마십시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